공급대책 나와서 오늘도 뭐 호도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권역, 수도권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됐다. 일단은 투기 수요 주택시장 유입 방지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710 대책해서 세부담 강화로 유입도 유입이지만 다주택자 공급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세제 강화됐던 것들 뭐뭐 있었어요? 양도세 강화되면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까요? 안 사죠. 5억짜리 사서 5년 만에 1억을 남겼다. 그러면 한 연 4% 정도 되니까 할만하죠. 근데 양도세가 강화돼서 5년 만에 5천밖에 못 남긴다. 수익률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양도세 강화를 하게 되면 투기 수요들이 안 들어온다. 취득세 강화 2주택 이상 8%, 3주택 이상 법인 같은 경우 12% 강화했죠. 이렇게 수요는 이야기했는데 710 대책은 그 중에서 종부세 강화 정책은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따지면 공급 대책이다 라고 그랬죠. 다주택 부분에 강화가 되니까 다주택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매물 유도. 이게 공급 정책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근 10년간 신규 공급 주택 중에서 50%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전 정부 때 보금자리지구 다 폐지해버렸죠. 광명시흥지구, 하남 간북지구. 그게 폐지가 안 됐으면 지금 들어와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래서 공급이 안 나오니까 3기 신도시 추진하는 거다. 공급해서 집값이 잡혔다라고 하면서 예시 드는 건 1기 신도시인데 그래놓고서 지금 공급하는 거는 3기 신도시는 안 된다. 재건축 풀어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은 재건축 공급이 아니죠. 프레임 잡으니까 심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 연 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다. 그런데 계속 공급 부족인 것처럼 보이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죠. 멸실 때문이죠. 재건축 연한 완화 플러스 부동산 3법으로 엄청나게 재건축 추진하면서 2017년, 2018년 이럴 때 멸실 엄청나게 났었죠. 2019년도 많이 났었고 그 멸실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 보인 거였죠.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 안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공급 부족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재건축 막 추진하면은 멸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죠. 7만호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더 추가로 이만큼을 더 늘리는 거죠. 26만 2천호 플러스 알파로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분양만 되면 되는데 왜 여기 임대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근데 실질적으로 분양 같은 경우는 매매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매매가 상승폭 떨어지고 매매 지수들도 떨어지고 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710 정책 보유세 부담으로 급매물 나오겠죠. 617 정책 요때부터 법인 최고 세율 들어가서 법인 매물 많이 나오겠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로 충분하다. 사실 왜 임대를 많이 놓겠어요? 전세가 안정이죠. 자꾸 전세가 폭등 이야기하는데 여기 전세가가 너무 올라버렸다. 여기 임대 아파트 들어와서 싸게 하면은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도 안정이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또는 임대 아파트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를 잘 해놓으면은 굳이 집을 안 사도 되겠다. 예를 들어 30년 임대 굳이 집 안 사도 된다 라는 마음이 실수요들한테 생기고 주거 안정이 되면은 투기꾼들도 투기의 수단으로 삼기 힘들어진다. 신규 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산업 고밀화 신도시나 택지지구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재건축 완화했다고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가격 폭등시킬 만한 그런 완화는 아니다. 규제 완화해서 공급 확대한다 라고 하는데 공실 상가오피스 주거전환이나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택지 용도 전환 해가지고 뭐 공업지역을 택지지구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테른골프장 이야기 나와서 거의 동쪽이죠. 구리가 이쪽에 있고 여기 노원구 이렇게 있어서 노원구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원구 쪽에는 외곽 쪽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막 구리 띄운다고 하고 있잖아요. 테른골프장 이야기 하고 있으니 여기 지금 구리 갈매지구 뭐 이런 데 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더 상급지에 공급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뜰 이유가 있어요?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거 넘어가시면 안 된다. 군부지 활용 보면 어때요? 태릉 용산 여기 정비창 이야기 계속 나왔었죠. 유유부지 과천청사 있던 부분 과천에 공급 나오는 거죠.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이런데 유유부지에 공급하겠다. 공공기관 미매각부지 상암 GLC 마곡 미매각부지 이런 데다가 다 추진하겠다는 거죠. 공공시설 해가지고 우체국 복합개발하고 서부면허시험장 행정복합타운 이런 데다 다 넣겠다. 일단은 공급의 핵심은 뭐다? 정비사업 완화가 아니라 유유부지 활용이랑 훼손 정도가 심각한 그린벨트만 개발하고 남아있는 그린벨트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용적률 10% 정도 더 상향한다고 그랬죠. 39만 2천호인데 2만 4천호 더 용적률 늘려서 41만 6천호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해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핵심이고 3기 신도시는 핵심 부지가 아닌데
여기를 늘리냐, 여기를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공공택지 개발하는 게 용적률 늘린다고 해서 기존 투기 수요들이 수익을 취해가는 형국이냐. 3기 신도시는 맨 땅에 짓는 거잖아요. 기존 투기 수요들이 수익을 올려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막 용적률 완화라든가 재초안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해제해서 안전진단 완화해서 재건축을 풀어준다. 딱 그게 부동산 3법이었죠. 분당제 폐지, 재초안 폐지. 강남 재건축부터 가격이 올라갔죠. 신축이나 기타 재건축들 올라가고 기본 구축까지 올라가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을 잡아버리면 선도 아파트들이 먼저 올라갔었기 때문에 따라서 잡힌다. 주거단지 밀도 높여서 용적률 상향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주거기능 서울의료원 3기 신도시가 2만호, 그 외에도 서울의료원에 2,000호, 그 다음에 용산 전기창에 2,000호 공급 확대한다는 거죠.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공공재건축이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유유부지에다가 그 전에 이야기 나왔던 테른 골프장에 신규 아파트 들어오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서 공급 늘어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가장 뒷말이 많이 나오게 생긴 게 이거죠. 공공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한다.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의무 완화해주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압구정 50층 아파트 가능해진다. 500% 허용.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강남 집값만 뭐 더 오른다. 실질적으로 그냥 저렇게 막 주는 건 아니죠.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을 늘려서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투기 수요가 유입되게 만들어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이다. 재건축 완화를 마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완화가 그대로 들어가느냐.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으로 환수한다. 권리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 대가가 뭐다?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제공을 하는 거다. 기존에는 이 정도 뭐 됐었는데 250에서 300% 올리려면, 그런데 500%까지 해준다. 여기는 또 35층인데 여기 50층까지 해주겠더라. 대신에 250%가 한 1000호 정도였다. 그러면은 2000호까지 늘어나는 아파트가 되지만 500에서 700호 정도는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지어진 아파트들이 입지가 좋다. 그 대신에 신축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와서 입지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신축이라서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입지 좋은데 신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입지 좋은 데는 임대 아파트가 없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입지가 불리한 데서 많이 살았다. 여태까지. 이게 제대로 추진된다면 입지 좋은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나온다 라는 거는 임대 아파트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게 재건축 완화가 아니더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임대 아파트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굉장히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애가 다니는 학교에는 임대 아파트들 못 다니게 해주세요. 뭐 등교로 다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차별대우하는 거. 집이 투기의 대상이고 자산의 대상이고 과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천박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주식하면은 손해본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닷컴 버블 이후부터였죠. 닷컴 버블 때 주식에서 깨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뒤에는 주식이 과시의 대상이 되었느냐. 그런 걸로 막 과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없죠. 전문가들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아니면. 부동산도 이번에 굉장히 크게 무너지고 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일본식 침체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공급 부족 프레임을 안 잡았으면 괜찮았는데 공급 부족 프레임을 잡아서 일본형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 집값 오른 것도 일본의 절반, 기간도 절반, 고령화 되는 속도도 거의 2배. 규모가 우리나라가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일본에. 근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 때 100만원씩 계속 공급했다. 26만원 공급해봐요, 계속. 일본식 침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침체가 나오게 되면은 주식처럼 부동산도 그렇게 엄청난 과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천민 부동산 시장이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주 불편이죠. 한 1000호 정도로 늘어나는 거였는데 용적률 500% 하면서 2000호로 늘어난다. 그런다고 해서 근처에 뭐 도로가 2배로 커진다든가 상권이 2배로 늘어난다든가 이러지 않죠.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 공간 만들기 더 힘들어지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같은 크기라면은 2배로 늘어나니까 이용하기 더 힘들어지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90년대 아파트 이제 슬슬 재건축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죠. 80년대는 대부분 용적률 100%대고 90년대는 200%대다. 똑같이 300%까지 늘리더라도 여기는 100 몇십 퍼센트 늘릴 수 있죠. 여기는 100%도 못 늘린다. 지금 용적률을 500%까지 높인다. 당장은 뭐 기부 체납하더라도 분양하는 것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이 남을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또 한 30년 뒤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아파트는 재건축해봤자 1:1 재건축밖에 안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긴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도 공공재건축은 반대한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죠. 결국에는 저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완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재건축 가격이 막 폭등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할 테면 해라. 조금 더 이익 보고 기부 체납 늘려서 공급을 내주든지 평소대로 재건축 하든지 공급은 늘리되 결국엔 강남 재건축으로 폭등시키는 건 맞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허용해서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이런 걸로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뭐 예정 해제 공간에도 주거공간 지속하겠다. 신혼부부 청년 등 계층 거주단지 만들겠다. 시범사업 선정하고 병행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실 오피스 상가 이거 주거용 전환 가능하다. 역세권 주거지역의 복합개발 여기도 700%까지 완화해서 추진한다. 제도 개선하고 중공업지역 이런 데도 추가 발굴하겠다.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재건축 공공분양 물량이나 신규 확보 공공택지 등에 대해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하고 지분을 뭐 한 40%로 들어갔다가 결국에 사고 싶으면 요 지분을 100%까지 늘리면 되고 안 사고 싶으면 지분만큼 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투기 방지 방안으로 전매 제한 20년 들어간다. 실거주 요건도 만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전청약 확대 9,000호에서 60,000호까지 사전청약을 대폭 확대한다. 왜냐면 지금 당장 공급 부족 이야기 하니까 이 중에서 50%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어쩔 수 없죠. 이 사람은 최초니까. 그동안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데 줘야죠 혜택. 청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했었죠. 진짜 막 인재 이래가지고 집 살려고 봤는데 이미 2017년, 2018년이에요.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졌으면 엄청나게 피해본 거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는 뭐 때문이에요? 지금 부동산도 잡으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출산율 때문이죠. 인구 감소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뭐 부동산 잡는다든가 청년 일자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소주성 같은 경우도 다 사실은 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언젠간 추진됐어야 되는 거다. 시기의 문제죠. 지금도 뭐 이야기하죠. 용적률 대폭 상향 만지작 로또 반값 아파트 나오냐. 10만 가구 강남 1만 6천 가구 풀린다. 뭐 여기 얘기했던 거 뭐 내곡 세곡도 있었고 그건 뭐 재건축 완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죠. 돌고 돌아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 자, 기자들이 이렇게 띄우고 있었어요. 재건축 띄우기 위해서 재건축이 이익 보는 형식의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었죠.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 가닥 잡혔다. 혹은 초과이익 부담금 줄여준다. 자, 이런 기사들 다 뭐예요? 재건축 띄우기 기사들이죠. 거기다 플러스로 건설사 광고를 봤죠. 신문 펼쳐봤을 때 명품 아파트 뭐 이런 거 한 면짜리 홍보하는데 수천만 원씩 받아요. 인터넷 기사 띄우는 거 그런 것도 한 몇십에서 몇백씩 받아요.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원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 분상제, 재초안 면하게 해준다든가 전혀 없다. 재건축 아파트를 지금 살 때다? 사실상 이제 분양가 상한제 걸리죠.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져야지 맞는 거죠. 새 아파트를 얻어봤자 지금 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나오느냐 플러스 알파로 돈이 되느냐. 3법 기준으로 이렇게 치솟았다가 언제 한번 떨어져요? 2017년 기준으로 한번 떨어지죠. 그런데 뭐 또 신축 올라간다고 해서 띄우는데 실질적으로 분상제 이후에는 뚝 떨어져야 된다. 근데 재건축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 괴리율 늘어난 거를 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느냐. 이것도 개발 호재로 인식돼요. 공급 안 하면 집값은 공급 부족으로 올라. 공급하면 개발 호재로 올라. 운석이 떨어져도 멸실 나서 올라. 전쟁이 나도 공급 부족으로 올라. 다 똑같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또 이런 말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 태릉 골프장 부지 인근이 오른다. 그래서 거기가 뭐 뜬다고 해서 뭐 오른다고 하면은 용산 정비창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생각해보고 있다. 규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일일 모니터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해서 점검하겠다고 했죠. 수요 공급 대책 이행 상황 면밀히 점검하겠다. 중요한 거는 총선 이후 법안 발의나 처리 속도 엄청 빨라졌죠. 맨날 뒷북정책 하는데 이제 뒷북정책이란 얘기 안 나오죠. 선제적으로 조치했더니 왜 이렇게 조치하냐 하고 피켓 들고 일어서고 있죠. 요즘 부쩍 제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쌍욕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그 이유 뭘까요? 촛불 안 들고 신발 들고 신발 집어던지고 있다는 거. 끝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결론 공급 증가. 특히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데들 용적률 상향 플러스 유휴부지 추가했다. 공공재건축 추진 임대 플러스 공공분양 기부 체납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재건축 호재 아니다. 재건축 중심의 폭등은 없다. 분양 플러스 임대로 잡는데 물론 이거 둘 다 주거환경 안정이긴 한데
분양해서 매매가. 이미 매매가는 분양 외에도 종부세 이런 것들로 매매가 잡고 있죠. 임대가를 잡기 좋은 내용이고, 핵심 지역들은 임대료가 비쌌는데 그런데도 임대 아파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들도 임대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지금 저금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저금리는 이건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요건 어쩔 수 없는데, 부동산을 앞으로 프레임 잡는다. 공급 부족? 그 다음에 뭐 종부세 강화해라. 종부세 강화했더니 또 날리시고 있죠. 세입자한테 떠넘긴다. 그리고 외국인 제한 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뭐 하나 프레임 잡으면은 다 때려잡겠다. 사실은 공급 부족 아닌데 공급 확대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뭐다? 뭐 하나 호도에서 집값 끼우려고 하면은 다 때려잡겠다라는 추진이 이미 나온 거죠. 계속 규제는 점점 더 빠르고 강하게 나올 것이고, 제대로 추진되게 되면은 영향 다 받을 것이고, 그래서 집값 안정을 무조건 시키겠다. 정상화 시키겠다. 확실히 들어간 거니까 앞으로도 뭐 호도하는 거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이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더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